안녕하세요. 대전 강남한의원 한의사 한의학 박사 우소영입니다. 오늘은 아이들 혀 사진을 볼 때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아이들의 혀를 볼 때 가장 저희가 많이 보는 것은요, 바로 이 아이의 혀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. 이런 거를 많이 보는데요. 자, 이런 것을 설유두라고 하는데요. 이것이 팽창되어 있는 사진입니다. 근데 이 팽창되어 있는 부분을 좀 보면요. 이쪽 이렇게 가장자리, 혀 가장자리 쪽, 또 이쪽 혀 가장자리 쪽이 나타나고, 또 혀 이렇게 앞부분에 또 많이 나타나고요. 또 혀 뿌리 쪽에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데요. 자, 이런 게 있는 아이들은 어떤 경우가 많으냐면요. 첫째, 알레르기 체질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. 이런 게 있는 아이들이 실제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비염 있는 경우, 그 다음에 비염이 좀 오래 가면서 코가 계속 오래 가면서 콧물이 뒤로 넘어가고 기침이 잦죠. 그래서 뭐 기침이 오래 간다든지 아니면 천식기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요. 또 피부에 아토피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동글동글한 부분이 좀 많으면 알레르기가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요.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서 그 소화 비염 때문에 오는 아이들의 혀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올록볼록하고 올라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또 이렇게 혀 앞부분에 이렇게 붉게 있잖아요. 이런 경우는 목이나 귀, 코에 염증이 많이 생기는 경우예요. 그래서 목이 자주 붓는다든지 또 중이염이 또 생긴다든지 코가 많이 부어 있어서 코가 막힌다든지 이런 염증 쪽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. 또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태가 꽤 많은 편이죠. 확실히 백태가 많은 아이들은 비위가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 식욕도 좀 떨어지고요. 그리고 소화력도 좋지 않고, 또 당연히 먹는 것도 좋지 않고 소화도 잘 안 되니까 체중이 잘 늘지가 않죠. 그리고 키도 작을 수 있고요. 그리고 또 특히 만약에 혀 뿌리 쪽에 이렇게 백태가 많다면은 이 아이는 장이 안 좋을 가능성이 커요. 그래서 뭐 변비 솔살을 오락가락 한다든지 배가 자주 아프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 아이는요, 가장 문제는 뭐였냐면 알레르기 비염이 오래 간다. 비염이 오래 가고 또 중이염이 계속 있어서 항생제를 계속 먹었는데도 중이염이 없어지질 않아서 좀 고민이었고요. 그리고 최근에 식사량이 많이 줄어들면서 체중이 감소되었다. 이런 고민을 안고 한의원에 온 케이스였습니다. 자, 이렇게 혀가 아프지는 않지만 또 다른 질환으로 진찰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요. 혀 자체가 아파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. 자, 아까 케이스랑 같은 케이스입니다. 이런 거 보이시죠?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알러지가 있는 거고요. 그리고 또 백태가 굉장히 심하죠. 이렇게 백태가 심하다 못해 좀 털이 난 것처럼 보이는 거, 이런 게 굉장히 백태가 심할 때 나타나는 형상이고요. 당연히 비위 소화하기 안 좋고요. 그리고 또 이렇게 얼룩덜룩 벗겨져 있잖아요. 이렇게 이런 거 지도설, 박리태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지도설이 있었고 이 아이는 이렇게 혀 갈라짐도 있었어요. 그래서 혀가 갈라지면서 아프다고 해서 혀 통증을 주소증으로 한의원에 내원한 케이스였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한의원에 혀 때문에 올 때는 주로 이렇게 지도설이나 백태가 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혀가 갈라져서 혀가 아프거나 혀가 간지럽거나 그런 증상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, 꼭 혀가 아파서 오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혀를 통해서 많은 질병 정보를 알아낼 수 있으니까요. 비염이나 뭐 아토피, 천식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, 또 혀가 아프다고 하는 아이들인 경우에 한의원 진료를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이상 대전 강남한의원 우소영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